올해 초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숨겨야 했던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미투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출범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윤세진 점검총괄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그 역할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점검단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점검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대책을 이행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건 발생 기간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께서 그 단장을 맡고 계시고 인권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잖아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공 부분이 선도해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 방침을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희롱 가해 행위에 대한 그런 징계 양정 기준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 날 완료하였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그 피해 신고라든지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그리고 불이익 금지 조치, 가해자 제재, 임명권자의 의무 등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입니다. 7월 중에 지금 제정 시행하고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초부터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도 대자보를 붙여서 모 교수를 고발하는 등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련된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 우선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였고요. 그리고 교육청별로도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그 성희롱 성폭력 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라든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징계 시효를 지금까지 5년이었다가 이걸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제도화하고 학생이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인권보호라든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교육 표준안이 개편안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초부터 이제 미투 운동이 시작됐는데 참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각 부처별로 문을 열었죠.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예, 지난 3월부터 일단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요. 예.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특별 신고 상담센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부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기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신고자가 한번 신고를 하고 되면은 사건이 다른 분야에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필요시에는 심리 상담이나 법률,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부처별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100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100일 동안의 신고 현황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우선 각 부문별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예. 6월 11일 기준으로
약 1,28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특별신고센터에서는 7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요. 예? 교육 분야는 112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51건, 그다음 민간 사업장 부분에서는 24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에서 가해자 제재라든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신고 사건은 240건이었고요. 예. 피해자 상담이라든지 법률, 의료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530건이었습니다. 신고 사건은 그 성희롱 사건보다는 성폭력 사건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예.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건이 92건, 그리고 치아, 각하, 이관 등 단순 종료된 건도 8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이 47건, 성폭력이 54건, 성차별도 11건이 있었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조사를 완료해서 해당 기관에 조치 요청하여 처리한 것이 69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 20건이었고 성폭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건은 특별조사단에 인계해서 그중 25건의 사건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 사업장이 성희롱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고센터와 달리 성희롱 사건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예, 예. 거의 9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62건, 사업장 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등 100여 건이 처리되고 45건이 치아 등 단순 종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부처별로 접수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거는 이제 770건, 그리고 처벌을 요구한 신고 사건은 240건이 됩니다.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고 사건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사건 예. 발생 기관별로 보시면 공공 부분이 한 166건이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17건, 지자체 37건, 공공기관 58건, 각급 학교에서 5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예, 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예, 예. 3년을 초과한 사건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7%, 그러니까 맞네요. 11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보면 그 징계를 주지 못하더라도 이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17건 정도가 있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론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 특별신고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사건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기관들이 있었는데 예. 그 기관들이 그 특별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 가시적인 가해자 제재라든지 처벌이랑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신고 사건은 이제 주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이제 가해자 징계,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로 구분되어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가해자 징계를 요청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징계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조직문화 개선을 요청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처리 매뉴얼을 게시판에 올리고 직원들에게 안내하거나 사이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또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앞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 처리를 하였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간 분리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례 중에는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서는 인사이동으로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다른 기관으로 인사교류를 하여서 분리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 100일간의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해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좀 신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특별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이게 stop.or.kr인데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사건을 신고하고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02735-7544로 전화로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 피해 사실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도 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사건이 특별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되면요. 예. 그 특별신고센터 내에 법률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 처리 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점검단에 보내게 되고, 그럼 점검단에서는 그 사건 발생 기간에 사건 접수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단을 보내게 되고요. 예. 그럼 컨설팅단에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필요한 가해자 제재라든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컨설팅해주고 그 컨설팅 결과를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기관이 조치 계획이라든지 결과를 저희에게 여성가족부 점검단에게 보내게 되면 예. 저희가 그걸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신고센터가 100일 동안 운영이었는데 이렇게 신고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운영이 되죠. 계획보다 더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요. 이제 100일간의 운영을 통해서 어떤 현황이 파악이 됐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특별신고센터를 당초에는 100일간만 운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예, 그랬었죠. 지금도 계속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예, 저희가 앞으로도 특별신고센터를 잘 운영을 하면서 이 정부 대책이라든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나 위비점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이를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대책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재발 방지를 넘어 우리 사회 성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윤세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